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7월의 둘째 주입니다. 어제만 해도 화창하다 못해 뜨거웠는데 오늘은 습함과 동시에 바람이 옵니다. 최근 한 주간 당진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난지섬과 외목마을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일주일간 진행되던 양성평등 주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함께 합덕연어문화축제는 개막을 했고요. 또한 대기오염 불법 배출이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키웠던 현대제철이 저감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과 행사, 축제가 이어졌던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한 주인데요. 이 가운데서 당진시대 방송미디어 협동조합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미 취재차장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조상현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상현입니다. 네, 오늘 조상현 의원님과 함께 나눌 대화는 당진시대신문에 보도된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추진에 관련된 것인데요. 당진시의회 총무위가 8월에 9개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연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7박 9일간 일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를 포함한 3개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조 의원님, 이번 연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좀 시민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위원회는 기획 예산을 비롯해서 자치행정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사회복지까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 사회복지, 경로, 노인 이쪽은 사실은 그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가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이 전부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왜 스웨덴, 노르웨이 3국이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양, 방문, 간호, 그다음에 이제 출산 부분에 있어서 산후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원산지가 스웨덴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게 전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사실은 그 정책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직접 그 실무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저희가 궁금한 점을 물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특히 당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부가 필요하다. 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토론회하고 교육, 네. 또 북유럽을 다녀온 공직자와의 토론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또 매달 한 번씩 복지 모델을 이제 연구 모임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총무위원회가 지난번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해외 연수, 선출직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이제 외유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 동안에도 지난 2017년에도 당진시의회가 4박 6일간 말레이시아 연수를 이제 진행하겠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논평을 발표하기도 해서 논란이 났고 그래서 의원님은 더욱이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만큼 더욱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 해외 연수는. 예,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시의원이 되고 나서도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지방재정법 상에 공무원 그 여비 규정, 국외 여비 규정에 대한 준수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외 연수는 공무해외 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이 맞다 거기에 동의하셔서 이번에 그 일정을 잡을 적에 그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세 가지면은 첫째는 그 연수가 공무이냐 공적인 업무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의 일정이냐. 세 번째로는 최소의 인원이냐.
그런 그 국외 여비 규정에 그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한 거고 일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짠 거고요. 그래서 이 일정을 보시면 그 북유럽에 도착하는 날 네. 그날이 이제 오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네, 1시 그때는 55분, 2시 정도에 도착을 하고 네. 이제 그 헬싱키로 들어가는 또 시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4시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관 방문이나 이런 건 좀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날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네, 네. 오후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뭐 전부 다 쉬니까 네, 그때 빼놓고는 사실은 그 매일매일이 전부 그 공식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네. 해서 공무 국외 여행이라는 그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네, 네. 그다음에 최소 일정을 하려고 노력한 네.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무 국외 여행을 갈 적에 거의 그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보통 1대1 정도 수준으로 맞아요. 그렇게 맞춰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저희 6명 의원들하고 시의회 직원 우리 이제 담당 직원입니다. 네. 해외 연수 담당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8명만 가게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최소 인원을 제가 준수하게 된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아직 뭐 우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3일치에 대한 뭐 자부담 부분이야 이건 좀 논의할 방법이 있겠다, 논의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는 의원 1인당 490만 네, 원의 그렇습니다. 비용이 네. 책정됐어요. 네. 좀 이게 과하다는 좀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저도 그 예산에 대해서 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토해 본 결과는 그겁니다. 그 다른 지자체에 의해서는 뭐 20 몇 명까지 가고 뭐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인원이. 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연수로 가면 통역이라든가 이 공통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8명이 가거나 뭐 15명이 가거나 뭐 승합차 한 대 빌리는 건 똑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통 경비를 인원수로 나누면은 이제 그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 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을 때 이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490만 원의 그 비용이 과다하다 하면 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다? 예, 어떻게 하면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뭐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90만 원이 너무 과하다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이제 네네. 또 의견이 반영된 상태고, 예. 이제 사실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많이 이제는 의문도 있을 거고, 사실 예. 그동안에 외유 논란이 있었던 해외 네네. 연수, 공무 연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또 있고 의문이 있으면은 또 이를 해소시켜주고 또 이 과정을 또 공론화해주고 네. 또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다 익어서 심지어는 뭐 티켓팅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뭐 짐 싸기 직전에 이걸 알려주고 우리는 이미 계약서까지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사단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가안이 나오는 즉시 우리 그 모든 언론사에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겠다. 무엇이 잘못됐으며 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이걸 피드백을 받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네. 정말로 지난주 말에 가안이 나오고 나서 지역 일간지, 향토지 3사 전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기탄 없이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히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더 집어넣어서 네. 할 것이고 또 가지 말라. 그럼 가지 말아야죠. 결정은 물론 우리가 가안을 결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건 아직도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조 의원님이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이번 뉴스 브리핑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 뉴스 브리핑은 더 많고 알찬 소식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쓰고 아무리 24시간 풀로 기관을 방문해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으로 발현되고 조례로서 성문화되지 않으면 그 연수는 그냥 관광한 겁니다. 네, 휴식이고 그래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을 전부 저를 비롯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충실한 연수를 통해서 12월 달에 정책과 시민의 삶의 향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네, 각오까지 각오가 당연히 네. 각오입니다. 9월달, 10월달, 12월달 이 3개월 동안 저희가 공부를 계속 해 나갈 텐데요. 그걸 통해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사회복지 특히나 이제 노인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피드백을 주시거나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딱히 질책을 하고 싶으나 걸을 게 별로 없다. 또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두 번째로는 갔다 와라. 갔다 오는데 의원 개개인들이 전부 다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요. 보고서 다 써지면 그거 다 오픈해라. 그래서 당연히 오픈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교수님 한 분은 전화 오셔가지고 교수님 한 분 전화 오셔가지고 발달 장애인에 관한 부분을 공부해 와야 된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시설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홈헬프 같은 그런 시스템. 그래서 공동체로 자꾸 보내서 공동체에서 녹여내는 그런 노인 복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트렌디다. 그걸 배워야 된다. 그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사실은 그걸 배워야 된다. 해서 3가지 정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래서 질문지에다가 넣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주셨네요. 네, 많이 주셨는데요. 그럼 두 가지, 3가지? 그래도 알차게 주셨는데요. 방송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방송 써도 돼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는 제가 3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기억이 안 나. 사무실에 써놓은 게 있는데. 네. 그래서 2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네. 홈헬퍼하고 발달장애인 부분. 나중에 의원님들 한번 갔다 오고 나가서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너무 힘들다. 요번에 사실은 이거 비보도를 하면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들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2명 가는 것도 정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냐. 어쩔 수 없어서 한 명은 의정팀장이고 한 명은 이거 담당자예요. 안 갈 수가 없네. 의정팀장은 가서 이게 영수증 처리 이런 거 해야 된다. 안 갈 수가 총괄 없네. 저거로서. 그러니까 지금 간신히 둘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의 끌려가는 거지. 이제 일정 보고 다 절레절레. 해외 연수란 이런 거다. 이런 그걸 본때를 보여야 돼. 그래야 다시는 공무원들이 가서 탱자탱자 그런 거 못하지. 아무튼 어깨가 그렇습니다. 무거우시겠어요? 예? 난 늘 어깨가 무거워요. 몸도 무겁고. 몸도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